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이유진입니다. 네, 김도원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벚꽃과 한방눈이 함께 내리는 진풍경 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화사한 색깔 있는 아이템으로 봄을 표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특히 출퇴근길에 이 화사한 색상으로 봄 분위기 연출해보는 것도 이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 뷰 문자 키워드 이 색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오늘의 문자 키워드 봄, 마음을 두드리는 감성 컬러. 네, 샵 1991번,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올봄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할 색깔 이야기들 들려주세요. 오늘 선물도 준비돼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오늘 첫 소식에서도 올봄 함께하면 좋을 색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이 보라색과 특별한 변신에 도전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스타일에도 화사한 변화가 필요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맞이 변신,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올해 유행 컬러 하나면 화려한 변신도 어렵지 않습니다. 올해 컬러 그 매력에 함께 빠져보시죠. 패션부터 뷰티까지 접수하며 대세로 떠오른 색이 있습니다. 올해의 색으로 선정된 울트라 바이올렛인데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색, 신비로운 매력을 가진 보라색입니다. 올해 컬러 제대로 알아야 100% 활용이 가능하겠죠? 보라의 매력 한 수 배워볼까요? 봄이잖아요. 네. 제가 봄 분위기를 내고 싶은데 봄 분위기에도 컬러만큼 변화가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지향, 희망 이런 거 비전을 담고 있는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색깔을 선택을 해서 올해의 색이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 조금 너무 어려운 컬러 아닌가요? 보라색이 갖고 있는 느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비스럽고 그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한 색으로도 분류가 되어 왔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내 몸에 착장을 한다거나 꾸미기에는 어려운 색깔로 인지를 하고 계시죠. 보라색은 소화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 이젠 버려도 좋습니다. 알고 보면 얼마든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데요. 사람마다 이렇게 어울리는 또 색 컬러가 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부 톤이나 모발 색이나 눈동자 특징에 따라서 본인 얼굴 톤에 맞는 색깔을 잘 찾으신다면 올해의 유행색을 굉장히 최고로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웜톤의 피부 톤을 가지신 분들은 이 보라에서 레드 기운이 조금 들어있는 자주로 넘어가는 색깔을 착용을 하시면 보라를 굉장히 예쁘게 코디네이션해서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색도 톤에 따라 다른 느낌을 내는 법인데요. 나와 어울리는 색을 찾는 과정을 통해 매력을 더욱더 업 시킬 수 있습니다. 메인 컬러를 조금만 이렇게 톤을 바꿔주면 굉장히 얼굴이 피부톤이 살고요. 갖고 계신 홍조가 굉장히 예쁜 홍조로 올라오는 이제 그런 컬러가 될 거예요. 와, 정말 마술 같아요. 그 컬러감 하나에도 이미지가 확 다르게 보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한테는 어떤 컬러가 가장 잘 어울리나요? 이제 배운 대로 변신에 나서볼까요? 여기도 보라, 저기도 보라. 옷가게에도 이미 보랏빛 향연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보라색이 유행이라고 해서 컬러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왔는데 어떤 옷을 선택을 해야 될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보라라는 특정 컬러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패션 코디를 컬러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완벽한 코디를 위해선 무엇보다 색채의 조합이 중요한데요. 서로 어울리는 색을 매치하면 어떤 색이든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답니다. 지금 저희가 고른 옷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스커트부터 아우터까지. 이걸 어떻게 매치시켜야죠? 톤, 온톤 배색을 했을 때 가장 또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컬러예요. 톤, 온톤 배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색상 안에서 톤만 다르게 가주는 거죠. 예를 들면 진한 보라, 연한 보라, 밝은 보라, 어두운 보라. 네, 잘 어울리나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좀 사랑스러운 스타일이어서 데일리룩으로도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약간 밤 공기는 쌀쌀하기 때문에 여기에 트렌치 코트를 한번 연출을 해서 조금 더 보라를 부각시켜 보도록 할게요. 진한 톤의 보라색 겉옷을 걸치니 또 다른 느낌이 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랏빛으로 물든
톤온톤 배색 코디가 완성됐습니다. 트렌치 코트 안에 이렇게 톤온톤으로 컬러감이 드러나니까 더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 보라라는 색상 하나를 가지고 명도 차이나 이런 채도 차이를 슬쩍슬쩍 주면서 톤을 계속 다양하게 연출을 한 거거든요. 톤온톤 배색 기법은 실패하지 않는 배색 기법이에요. 이번엔 서로 다른 색으로 통통 튀는 매력을 살려봤는데요. 보라색과 노란색의 만남 어떤가요? 배색이 돼서 어머 튀면 어떻게 하지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톤인톤 배색 자체가 아까 우리가 살펴본 톤온톤보다 훨씬 더 세련미가 좀 있고 약간 더 화려해요. 그리고 개성감을 더 발현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색감을 다르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톤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과감한 패션에 도전하고 싶다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소재를 섞어 스타일을 확 살려주는 코디법인데요. 좀 발랄하면서 모든 소재감이 다 있긴 한 것 같아요. 쉬폰도 있고 청에, 가죽, 니트까지. 네네. 어머 이 정도면 뭐 거의 세트 아닌가요? 같은 보라의 어떤 미묘한 버전이지만 거기에서 소재를 조금 다르게 연출하면서 재미있고 좀 더 개성이 있고 좀 파격적인 스타일로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했어요. 보라색 하나로 이렇게나 다양한 변신이 가능하다는 사실. 발랄한 매력부터 편안한 스타일까지 패셔니스타로 가는 길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톤온톤으로 액세서리 하나만 해줘도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캐주얼해질 수도 있고 영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섹시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컬러예요. 오늘 아영 씨 너무너무 훌륭하게 소화를 다 잘해주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라가 인생 컬러 아닌가. 인생 칼라. 네. 이렇게 보라를 활용한 봄 코디를 한번 제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라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분위기를 한층 더 높여줄 메이크업이 빠질 수 없는데요. 올해 보라색 컬러가 유행 컬러라고 해서 제가 좀 트렌드에 맞게 입었는데 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보라색으로 근데 메이크업을 또 완성할 수가 있을까요? 보라색만 사용을 하게 되면 너무 과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는 골드 컬러를 믹스해가지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우아하면서도 고혹적인 느낌을 표현하게 됩니다. 짙은 보라색은 깊고 그윽한 눈매를 밴디스 살려주는데요. 컬러를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3분의 1 정도만 포인트 컬러를 깔아줘야 그라데이션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다음에 메이크업이 또 한층 더 깔끔한 메이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보라색 메이크업 받으러 왔는데 너무 지금 변신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곳 어디라도 간단한 포인트만 주면 부담 없이 보라색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한 보라색을 입술에 발라주어서 좀 우아한 느낌을 주고요. 입 안쪽에만 조금 핑크톤을 주어가지고 그라데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라의 신비로운 느낌을 담은 매력 만점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늘 이렇게 제가 하던 화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과감한 색깔 같은 거에 한 번도 도전을 못 해봤거든요. 많은 여성분들이 코디 따로, 그다음 메이크업은 항상 하시던 거 따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봄 트렌드에 맞게 바이올렛 컬러를 다른 컬러랑 섞어서 믹스매치해서 과감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올봄 트렌드인 보라색 컬러로 여러분도 과감하게 도전해보세요.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보라의 매력. 일상의 즐거운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올해의 컬러로 아름다운 보랏빛 변신에 나서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사실 저도 그동안 보라색 화장품은 자주 사용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또 영상으로 보라색 화장품을 보니까 좀 묘하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요. 저도 영상을 보는데 빠져들더라고요. 네. 특히 올해 색상인 이 울트라 바이올렛은 인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빠져드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또 톤온톤 매치, 또 노랑과 보라의 조화, 정말 다양한 팁들을 소개받았는데요. 올 봄에는 보라색으로 분위기 변신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만간 이 보라색으로 한번 코디를 해서 스튜디오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생방송국 오늘의 문자 키워드 봄, 마음을 두드리는 감성 컬러. 여러분의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샵 1991번,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올해의 컬러로 선정된 보라색과 정보들 알아봤잖아요. 이 밖에 또 다양한 컬러를 이용한 화장법, 코디, 그리고 또 봄빛깔을 만날 수 있는 여행지 소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LTE 현장 연결해 봐야죠. 네. 우리 왕류 리포터 김동아 리포터가 진분홍 봄꽃, 이 진달래꽃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도대체 왜 함께하고 있는 걸까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김동아 리포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곳곳의 소식을 전해주는 남자 김동아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는요, 지금 아름다운 꽃향기가 굉장히 가득 차 있는데요. 근데 이 꽃향기뿐만이 아니라 고소한 냄새도 가득 차 있거든요. 저희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던 꽃들이 오늘은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과연 볼거리에서 먹거리로 어떻게 재탄생되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작업을 하고 계신데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잘 지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화전인 거죠? 네, 그래요. 네, 여기 지금 작업하고 계신데, 요즘 같은 게 봄철이 되면은, 꽃을 우리가 화전을 부쳐 먹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3월 3진날에 부쳐 먹는다고 들었는데, 뭐 그 이유가 있나요? 네, 이제 꽃이 한참 피고 날도 따뜻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아녀자들이 밖에 나가서 들놀이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2월 25일 네. 여모일을 기준으로 해서 3월 30일날까지 쭉 화전놀이를 하고 놉니다. 그러면은 거기 나가서 여기 있는 꽃들을 먹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다양한 꽃이 있는데, 어떤 꽃들을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꽃을 다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식용으로 요새 들여나는 건 다 먹는데 이렇게 지금 동백이에요. 네. 그래서 동백을 시작으로 해서 아우, 요새 색감 막 예쁩니다. 피어나는 네. 진달래. 진달래? 네, 그러면 맨드라미, 민들레도 먹고 이쁜 제비꽃도 먹고 그다음에 우리 국 끓여 먹는 쑥갓 이렇게 쑥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이쁘게 따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모양 내는 거 아닌가요? 색깔 내기도 하고 이렇게 이 꽃만 봐서는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전을 붙여서 들에 나가서 네. 놀고 먹고 얘기를 나누는 게 화전놀이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럼 화전놀이는 언제부터 뭐 어떤 계기로 행해졌어요? 옛날 우리 애들이 지금은 밖에 나갈 기회가 많지만 옛날 아녀자들은 집에서만 생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마침 꽃을 핑계로 해가지고 시부모님 허락을 받고 서로 마을 사람끼리 어울려서 음식을 준비해서 들과 산에 꽃이 좋은 곳에 나가서 네. 들놀이를 한 거죠. 그러면 옛 여성들의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화전놀이였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동안에 쌓였던 그냥 가슴 속에 흉금을 다 털고 요새로 말하면 스트레스 해결하는 날이죠. 네, 좋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해결해주는 방법이었던 이 화전, 잠시만요. 여기서 우리 어머님 또 열심히 붙이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근데 일단은 전이 제가 알고 있는 뭐 부추전이나 파전에 비하면 굉장히 크기가 작거든요. 네네네. 그런 전들과 비교했을 때 뭐 붙이는 방법이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이건 지금 우리 일반 전은 밀가루를 사용을 하잖아요. 네, 화전은 그렇죠. 쌀가루를 가지고 붙입니다. 그래서 반죽을 할 때도 뜨거운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농도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럼 반죽의 비율이나 농도 이런 게 굉장히 맛에 중요해요. 있어서 중요한 네, 구성 요소가 네, 되겠네요. 네, 그럼요. 그러면 맛도 일반 전에 비해서 뭐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일단 그 봄이니까 봄에 꽃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꽃은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식물, 맞습니다. 그죠?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꽃을 먹는다는 그런 기쁨, 또 봄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이 화전을 통해서
굉장히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이 설명을 직접 잘 봄을 해주셨으니까 섭취하는 거잖아요. 제가 좀 하나 먹어보고 싶은데 어떤 걸 좀 먹어보면 좋을까요? 네, 잘 익은 걸로. 아, 네네네, 부럽습니다. 하나만 주시면 네, 제가 아까워서 먹어보고요. 먹을 여러분들한테 것 어떤 같아요. 맛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색깔이 좋으세요? 아, 좋아하는 색깔. 저는 흰색으로 먹겠습니다. 그러면. 흰색으로. 네. 가져간 전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달래, 진달래. 자, 네. 맛 어떻습니까? 표정이.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하고 이게 지금 꿀인 거죠? 오. 네. 야, 이 꿀과 꽃과 이 여러 가지 조화들이 떡까지 너무나 조화로워가지고 씹는데 부담감도 전혀 없고요. 그냥 뭐 요즘 들어 이 먹기 좋은 주전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화전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화전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요즘은 현대인들은 놀이 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멋스럽게 노는 것이 좀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전놀이는 정말 우리의 전통이기도 하지만 정말 멋있는 그런 놀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멋이 가득한 이 화전놀이. 자, 일단 원장님 뒤쪽에 보시면 또 뭐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한번 자리 옮겨서 얘기를 나눠보실까요? 자, 이쪽으로 쭉쭉 오시고 안녕하세요. 다도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거는 뭐 어떤 자리인 거죠? 우리가 이제 화전을 맛있게 이쁘게 붙였어요. 그러면 차와 함께 즐기는 자리예요. 아, 좋죠. 네, 차와 함께 네. 즐기는 화전놀이. 네. 차가 뭐 화전이랑 조화가 좀 잘 맞나 봐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오미자 화채를 먹기도 했고 이렇게 말차에다도 봄이 됐으니까 이쁜 꽃 하나 띄워서 먹어보기도 하고 네. 이렇게 녹차도 즐기고 또 발효한 이렇게 홍차도 즐기면서 와, 예쁘다. 예뻐요, 정말. 재밌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 어머님들만 즐기는 게 아니라 관련된 행사,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죠? 이번 4월 15일 날 네. 일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데 한국 전통문화전당 마당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시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어서 화전 체험장 직접 와서 만들어서 먹어도 보고 배워도 보고 또 누가 잘하나 화전 경연 대회도 하고 네.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백일장이 있어요. 오. 시감이 저절로 오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뭐, 그래서 네. 자연에 어울려서 마음이 이렇게 승화돼 저절로 정서가 네. 함양되니까 저절로 막 시심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걸 아, 이용해서 네. 사행시 백일장 지키도 해보고. 네. 사행시 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요,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래요? 그날 오면 바로 발표할 거예요. 좋습니다. 많은 네. 분들에게 찾아와 주시라고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주 차와 함께 즐기는 아름다운 화전놀이에 많이 와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좋아요. 백일장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화전놀이라는 네. 운으로 사행시를 띄워드리면서 끝내도록 할 테니까요. 저한테 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화창한 봄날입니다. 오, 전이 먹고 싶으세요? 놀고 싶으세요? 이 모든 것들을 이번 주 일요일 한국 전통 문화의 전당에 오시면은 여러분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세요. 네. 좋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정말 예쁘네요. 보기에도 좋고 또 맛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궁금한데요. 또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일요일에 한국 전통문화전당에서 화전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화전도 드시면서 또 재밌는 체험까지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인상 깊었던 게 멋스럽게 놀 수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체험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쁜 이 화전도 먹어보시고 네. 그리고 이 사행시 아까처럼 김동아 리포터처럼 이 사행시 화전 놀이로 한번 아이들한테 숙제다 하면서 준비해서 준비 단단히 해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맛있는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네, 흔히 먹을 수 있는 고기 요리가 아닙니다. 이 바로 전국에서 명성이 자자하기로 소문난 이색 고기 요리들을 찾아봤는데요. 부산에서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선수 전라도 대표 전주 등장합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매운맛을 보여준다는 대구. 바다 건너 출전한 선수입니다. 쫄깃한 맛의 강자 제주까지. 부산을 무대로 벌이는 전국 고기 열전 지금 시작합니다.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선수의 컨디션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야, 탄탄한 몸을 자랑하네요. 이게 뭉튀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대구 음식인데 이게 당일 도축한 육사심이거든요. 그래서 빛깔이 이게 당일 도축한 거 아니면은 이 색깔이 절대 안 납니다. 살기도 다르고 식감도 다르고. 신선하기 때문에 살코기가 많아도 부드러운 뭉티기, 쫀득하게 씹히는 맛은 대구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비결이죠. 접시에 쫀득하게 붙어서 실력 발휘할 시간을 기다리는데요. 이건 뭉티기 이름 되게 특이한데 이 뜻이 뭡니까? 이게 고기를 뭉텅뭉텅 썰었다 해서 이제 뭉티기라는 겁니다. 평소에 많이 보던 채썬 육회가 아니고 뭉텅뭉텅 두껍게 썰어낸 고기. 어쩜 이리 사태가 고운지 반하고도 남겠어요. 남겠네. 대구 향토 음식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친구랑 술 한잔 하러 갔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부산에 이게 파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뭉티기를 더욱 맛있도록 도와줄 파트너, 고춧가루, 참기름, 파를 넣은 양념장 되시겠습니다. 복 찍어서 입에 쑥 넣으면 맛이 어떤가요?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육사심이랑 다르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먹으러 온 지 한 3번째 되는데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짱짱. 최고입니다, 최고. 대구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편 다른 테이블에서 보이는 수상한 움직임. 이건 밥인데요. 뭐죠? 이거 뭉티기 나온 걸로 지금 초밥 만들어서 먹으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뭉티기를 맛있게 먹으려면 밥과 함께 먹어라. 명령이라도 받은 듯이 뭉티기 올리고 양념 찍어 올리고 밥과 뭉티기의 합동작전. 어때요? 성공인가요? 아, 이게 고기가 오늘 도축한 고기다 보니까 이게 육질이 너무 좋고 그 식감이 되게 쫀득쫀득하고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들하고는 이거 비교가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이건 진짜입니다. 이거 살아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이게 끝이 아니죠. 주방에서는 손님들의 젓가락질이 멈추지 않도록 필살기를 준비 중입니다. 이 메뉴는 뭡니까? 이거는 뭉티기랑 육회 세트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뭉티기만 먹다 보면 약간 물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념 육회랑 같이 드시면은 이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생고기의 참맛을 즐기는 두 가지 방법. 담백한 뭉티기와 반대되는 매콤달콤한 양념 육회. 번갈아 가며 먹다 보면 눈 깜짝할 새에 접시가 깨끗해지는 기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뭉태기도 먹어봤는데 부산에는 여기뿐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참 자주 오고 잘 먹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이 뭉티기로 양념한 이 육회가 아주 일품입니다. 맛도 다른 데 비해서 많이 특이하고 이곳은 부산 순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순대 맛이 찍입니다. 아니 도대체 다음 선수가 누구길래 그래요? 주방으로 얼른 가봐요. 사장님. 네. 순대 보러 오셨죠? 짠. 어머나 농통한 전주의 명물 피순대 아니에요? 제가 이 피순대를 시작한 게요. 이게 그 21년 전 이게 테이비 이게 순대 만드는 걸 보고 거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아는 지인이 있어서 이렇게 전라북도 전북 내장산 밑에서 이렇게 순대를 이렇게 피순대만 전문으로 하는 분이 있어서 거기 가서 배워서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장산에서 배워서 내장으로 피순대를 만드신다 이 말이죠. 어쩐지 겉보기엔 몰랐는데 순대 속이 참 남다른 것 같아요. 그날 잡은 돼지에 도살한 걸로 이게 피를 이게 가지고 와야 되고요. 또 이게 내장 또한 이게 냉동시키지 않는 냉장 상태로 이게 가져와서 이게 잘 손질해서 아채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 제일 중요시한 게 신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라도 아줌매의 깐깐한 눈에 든 신선한 재료의 피순대. 정성으로 만든 피순대는 직접 고아낸 사골 국물을 넣어 피순대 국밥으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부산 사람 입맛은 어떻게 사로잡으셨어요? 전라도에서는 이게 방아를 거의 안 먹어요. 방아를 안 먹고 깻잎이나 그 들깨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부산에서는 이게 방아잎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얼큰한 청양고추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접목을 시킨 거죠, 이게. 21년간 끊임없는 연구를 거쳐 부산 입맛에 딱 맞게 탄생한 피순대. 얼큰하고 향이 진한 부산식 양념이 더해져 지금의 피순대국밥이 나왔습니다. 이거야말로 지역과 지역이 손에 손 잡고 모든 손님이 맛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음식 아니겠어요? 다른 순대에 비해서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순대 국밥이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순대 좋아해서 여기저기 많이 먹으러 다니는데 여기 순대가 특이하고 맛있어서 자주 먹으러 와요. 전주 비순대 화이팅! 설마 벌써 전주가 이긴 건 아니죠? 바다 건너온 제주 선수도 실력 한번 보여줘야죠. 제주도 하면 해물이 생각난다는 그대에게 이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중난 음식 나왔다. 맛있게 먹었어. 진짜 고기 맛을 보여준다며 비장하게 도마 앞에 선 이 셰프. 한 땀 한 땀 손길에 피어나는 진달래 같은 이 고기. 빛깔이 너무 예쁘네요. 이 고기는 무슨 고기입니까? 제주도에 말 농장 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직접 공수해서 들어오는 말고기입니다. 보관하는 방법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관하고 아니요. 제주도에서 이제 왔을 때 저희가 덩어리째로 돼 있는 걸 손질해서 저희가 사용할 만큼만 덜고 나머지는 전부 냉동으로 준비해놨다가 사용할 거는 냉장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신선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선 보기 힘든 만큼 극진한 대접을 받는 말고기. 그 귀한 맛은 어떨까요? 다른 주인공도 밥솥안에서 출격 대기 중. 바로 제주 돈배고기. 꼭 제주산 오겹살로 만들어야 특유의 쫄깃한 맛이 살아난다네요. 돈배고기가 뭡니까? 제주도 방언으로 돈배란 도마를 뜻하는데 그쪽에 위에 올라가는 제주도산 돼지고기 수육을 뜻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기국수 안에도 돈배고기가 들어있죠. 옛날 제주도에선 기쁘고 특별한 날에 즐겨 먹었습니다. 비행기 안 타도 여기서 제주도 음식 여행 마음껏 할 수 있겠어요. 제주도라는 곳에 이제 너무 좋아서 여행을 자주 가다 보니까 제주 음식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됐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런 제주 향토 음식으로 술집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가게 안을 가득 채운 제주도의 향기. 그 향기에 취해 많은 손님들이 음식을 즐깁니다. 이 맛이 굉장히 진해요. 이게 제주도에서 느꼈던 그 맛을 부산에서 느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어머, 이분 눈빛이 엄청 빠지셨네. 그 옆에서 말없이 제주고기와 사랑에 빠진 한 분 더 추가요. 약간 좀 담백하면서도 이제 육즙이 살아있어가지고 식감도 괜찮고 육회인지 말고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그 정도로 맛있네요. 그리고 고기를 대하는 손길이 남다른 다음 손님. 이번 고기 열전에 그가 나타났다. 좀 느끼할 줄 알았는데 비계 부분도 쫀득쫀득하고 약간 좀 생각나는 맛이었어요. 좀 처음에 무시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음식 좋아해가지고 고기 장사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고기 냄새 이런 거 좀 민감한데 먹어보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되게 만족하게 먹었습니다. 지역의 자부심을 품고 부산에 상륙한 전국의 고기들. 이 모두가 챔피언입니다. 이제는 여행 가지 않아도 부산에서 맛본다. 그러면 부산의 미식가들은 외친다. 어쩌면 인생은 다 고기서 고기다. 네, 전주의 피순대를 부산에서도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반가운 기분까지 드는데요. 또 대구의 별미라는 한우 뭉티기, 또 제주 말고기는 또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맛집 많이 소개해드리지만 이 공통되는 비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선함은 물론이고요. 바로 정성,
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정성이 깃든 맛있는 음식 많이 개발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또 새로운 음식을 먹는다는 건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즐거움까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 맛보지 못한 이색 음식들로 또 기분 전환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맛있는 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아련한 옛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3대를 이어 배를 만들던 조선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변신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변신의 현장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바다를 담고 있는 호수 속초 청초호입니다. 오고 또 가는 배들로 가득한 청초호는 설악에서 내려온 맑은 물이 고였다 이내 바다로 흘러들죠. 이 아름다운 풍광으로 속초를 찾는 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이곳, 바로 이름도 저처럼 청초한 청초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초호 바로 옆에 아주 오래된 조선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조선소가 최근 들어서 색다른 변신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변신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950년대) 문을 연 조선소는 영동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곳입니다. 60년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조선소. 한땐 매일같이 배를 만들며 문전성시를 이뤘죠. 하지만 조선업이 사양산업이 되면서 이젠 흔적만이 간간히 보여 이곳이 조선소였음을 짐작케 할 뿐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의 손을 거쳐 그리고 지난 2013년 손자내외가 운영을 맡으면서 옛 조선소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곳이 진짜 되게 오래된 조선소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예전에 한창 배를 만들 때는 도대체 얼마나 1년에 배를 만드셨었나요? 1년에 막 몇 척이다 이 정도까지 자세한 그 수치는 잘 모르고요. 근데 저희가 원래 목선을 만드는 조선소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90년대 말까지 꾸준히 목선은 계속 만들었었고요. 그렇다면 이 60년대부터 계속된 조선소가 변신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변신인지 오늘 좀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 뒤에 보이는 저 오래된 건물이 옛날 그 당시의 건물인데 저 공간을 그 뮤지엄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를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해요. 제가 그러면 60년 전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을 직접 좀 느껴보고 싶은데 저에게 안내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흑백 사진 같았던 조선소는 세월을 돌고 돌아 2018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래된 조선소의 흔적은 건축학적으로도 문화재로서도 보존 가치가 있는데요. 낡았다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이유죠. 여기 진짜 변신이 한창인 것 같은데 지붕은 또 굉장히 일본식 지붕이네요. 그럼 여기는 나중에 어떤 것들을 전시할 계획이세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저희 조선소의 그 스토리텔링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려고 해요. 저희 조선소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선소 안엔 아직 뱃사람들이 쓰던 장비가 그대로입니다. 먼지가 쌓이고 낡았을 뿐 옛 물건들은 조선소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곧 문을 열 박물관의 귀한 보물들이죠. 엔진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 윈치라는 저 큰 기계가 이제 배를 육지로 끌어올릴 적에 사용하던 기계예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저 쇠 와이어를 감아서 배를 이제 끌어올리는, 저기 밖에 있는 저 철 선대라고 하는데 배를 올리는 저거에 저 와이어를 연결을 해서 배를 저기에 이제 태워서 올리는 그런 기계예요. 이게 52년도부터 계속 피난 내려와 직접 메운 땅 위에 할아버지는 맨주먹으로 조선소를 세웠고 아버지는 지켜왔습니다.
앞마당도 건물 안도 귀한 장비들도 60년 세월을 참 잘도 버텨왔네요. 벗겨진 페인트 자국은 오히려 자랑스럽고 그때 그 인부들은 어찌 지낼지 궁금해만 집니다. 이렇게 조선소를 지키고자 마음먹기까지 큰 힘이 돼준 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함께 미술을 전공한 뒤 미국 유학길에 올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배를 만들었죠. 배의 형태만 조금 다를 뿐 부부는 조선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아니 이 배는 근데 이거는 무슨 배예요? 이거는 배 맞죠? 이제 배가 아니라 서프보드인데요. 이제 파도 타는 서핑보드예요. 보통 이제 서핑보드는 스티로폼 위에다가 이제 에폭시로 유리 섬유를 얹어서 타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DIY로 만들어서 탈 수 있게 키트화가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서프보드를 만드는 방법은 아니고 배를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목선을 만드는 방법으로 서프보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서핑보드뿐만이 아닙니다. 나무배와 카누, 카약도 직접 만들고 있죠. 비록 예전 목선은 사라졌어도 대대로 내려오던 조선소의 역사는 이어져 오니 정말 다행이죠. 이 모든 게 아내가 없었다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라고 하니 든든한 조력자를 만난 것 같네요. 그럼 이건 어떤 배인가요?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카누고 그 아래 이제 하얀 배와 빨간 배가 이제 카약인데요. 두 개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뚜껑이 있냐 없냐도 그렇고 어떤 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구별이 되기도 해요. 카누는 이제 외날로 돼 있는 한쪽으로만 돼 있는 노를 사용을 하고 카약은 양날이 돼 있어서 양날로 돼 있는 노를 쓰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요즘은 현대에서는 그렇게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배를 만드는 건 배를 좀 더 친숙하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배를 타는 사람, 만드는 사람, 구경하는 이들까지 모두가 배로 인해 즐겁길 바라는 소망. 조선소의 변신은 곳곳에 피어납니다. 이곳은 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이곳은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바다가 보이는 카페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차도 한잔 하시면서 담소도 나누고 또 이렇게 청초호도 바라보시는 거죠. 조선소 운영이 힘들어지자 이곳을 팔려고도 했답니다. 하지만 백은정 씨가 적극적으로 말리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박물관이 지어지고 옛 추억의 보금자리가 탄생했죠. 생각의 변화와 용기는 참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60년 세월이 거저된 게 아니니까요. 추억은 모아 이야기를 빚고 변신은 미래를 꿈꿉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조선소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네, 조선소에 남아있는 옛날 장비들이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옛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보존할 때 그게 작은 역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박물관으로 새롭게 변신할 조선소의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 고향 주민들에게는 이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는 이 색다른 관광 자원으로 이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뷰 문자 키워드 봄 마음을 두드리는 감성 컬러 문자 받아봤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4942님 문자 받아봤는데요. 봄엔 흰색이 제 마음을 두드립니다. 하얀 벚꽃 잎을 보면 어두웠던 마음이 화사해집니다. 정말 사진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정말 장관입니다. 맞아요. 저 뭔가 검정색 빛인데 또 하얀색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봄하면 또 흰색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안에 하얀색 셔츠로 이렇게 여러분께 이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코디를 해봤는데요. 네. 괜찮지 않나요? 네. 이런 것처럼 봄에는 화사한 흰색 셔츠 입고 네. 내일 출근하실 때
이렇게 기분 전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생각해보니까 흰색 하니까 목련꽃도 떠오르는데 이렇게 목련이나 벚꽃 같은 하얀색 예쁜 꽃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봄밖에 없거든요. 누릴 수 있을 때 누려야 합니다. 네, 많이 지금 보세요. 당장 내일부터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순백의 색상 흰색 잘 봤습니다. 다음 네.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1521님 문자입니다. 봄 하면 역시 싱그러운 녹색 아닐까요? 새로 돋아난 초록빛 새싹들이 벌써 이렇게나 컸습니다. 그렇죠. 봄하면은 역시 녹색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맞아요. 녹색은 이 눈의 피로도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1521님은 본인의 좋아하는 색상도 있지만 이 보는 사람의 네. 입장도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요즘은 조금만 멀리 봐도 나무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초록빛으로 얼마나 울창한지 모릅니다. 네, 이 보는 사람의 컨디션도 배려할 네. 줄 아는 1521님의 이 선호 색상 녹색 칭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4159님 문자입니다. 봄엔 연두색이 최고인 것 같아요. 새 생명을 나타내는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녹색은 뭔가 만개한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맞아요. 연두색은 약간 여리여리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새내기의 색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봄하면 연두색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초록빛보다 조금 더 파스텔 톤이 또 연두색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저는 연두색 하니까 아까 화전 만들기 때 봤던 쑥이 생각이 나네요. 또 배고픕니다. 네. 쑥 색깔처럼 이렇게 파릇파릇 돌아가는 그런 색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4159님이 이렇게 말하신 거 보면은 이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앞둔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무술년 지금 3개월 지났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이 4159님 이 연두색을 좋아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새롭게 무술년 시작한다는 마음가짐 가지시면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멋지게 출발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연두색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도 추천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4460님 문자 보겠습니다. 저는 노란색이요. 봄을 알리는 개나리와 겨울을 이겨내고 핀 민들레. 흔한 꽃이지만 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답니다. 노란색. 4460님은 저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길가를 지나가다가 노란 민들레꽃이 피어 있어서 5분 동안 가만히 이렇게 지켜봤다고요. 일상의 그런 소중함, 잔잔함을 알 줄 아는 굉장히 멋스러운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떤 올해의 컬러로 선정된 보라색이 또 노란색과 잘 어울린다고 하잖아요. 예쁘게 보라색 옷을 입고 또 노란 개나리 앞에서 셀카 한 장 남겨보시면 또 봄의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은 역시 이 트렌디함도 갖추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조만간 이 노란색 옷과 보라색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네. 한번 나와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한번 맞춰 입어도 재밌겠어요. 네, 준비해보죠.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9669님 문자입니다. 여수 영취산으로 등산 다녀왔는데요. 올해의 컬러 보라. 보랏빛 진달래꽃에 푹 빠져서 행복한 시간 보냈답니다. 올해 컬러가 나왔네요. 또 여수 하면은 그 노래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네, 있어. 잘 들었습니다. 계속 불러도 될까요? 아니요. 근데 네. 여수 밤바다 말고 이젠 여수 진달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여수 진달래. 네, 그러니까요. 이 영치산 가서 이렇게 보랏빛 가득한 진달래꽃에 푹 빠져도 보시고 또 밤바다도 정말 구경하시고 이 맛있는 것도 먹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꽉 찬 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부럽네요. 이 여수 영취산 하면 국내 3대 진달래 군락지 중에 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늦지 않았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 시작인 거니까요. 이번 주말에 여수 영취산으로 가셔서 이 올해의 색상 보랏빛 진달래꽃을 만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물들과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지긋한 동물 사랑 덕분에 직업까지 바꿨다고 하는데요. 애니멀 파파의 행복한 일상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수많은 동물과 함께하는 이가 있습니다. 너구리와 패럿, 개구리를 비롯해
무시무시한 뱀까지.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에서 생활하는 건데요. 생명은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어느 생명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생명 없다라는 거. 그저 보고 즐기고 돌보는 걸 넘어 동물들 때문에 인생이 궤도까지 수정. 오늘의 주인공에게는 동물들이 직장 동료이기도 하답니다. 자칭 타칭 애니멀 파파의 행복한 일상 속으로 함께 가시죠. 햇살 좋은 어느 봄날, 시골 마을 작은 어린이집 마당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아이고, 무슨 짐이 이렇게 많대요? 큼지막한 상자를 턱 하고 내려놓으니 이게 뭔가요? 무늬가 표범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레오파드 육지 거북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국제 멸종 위기동물 사이테스 2의 외 같은 경우에 이동을 할 경우에 환경청에 정식으로 신고를 다 하고 갔다 온 다음에 또 신고하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국제 보호종입니다. 얘는. 진기한 거북이와 등장한 주인공, 직업이 궁금합니다. 유아 교육 기관에 동물 수업 나가고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 이제 요양원들 동물 매개 치료 봉사활동 나가고,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특수반 애기들 이제 동물 매개 치료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멋있게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어떤 거북인지 이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검은색에 노란색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과 교감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는 동물교육.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명하다는데요. 박종인 씨 직업이 바로 동물교육 전문가입니다. 하찮은 생명은 없거든요. 정말로 생명은 하나가 다 소중한 거고, 애기들이 동물을 장난감처럼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장난감이 아닌 실제 살아있는 동물이자 오늘 수업을 함께할 거북이 등장. 꼬마 친구들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잠시만 우리 친구들 느낌이 어때? 딱딱해요. 마른 느낌이 어때? 말랑말랑. 그지? 콧구멍 보여? 콧구멍 짝짝이지? 이거 그냥 거북이도 아니고 노란색 줄무늬가 새겨진 큼지막한 거북이를 만지고 쓰다듬고 안아보고 좀처럼 흔치 않은 기회인데요.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동물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거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거북이 목이 말랑말랑했고 기분 좋았어요. 손은 조금 말랑말랑해요. 근데 만져보니까 기분은 어때요? 좋아요. 신기했어요. 동물을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동물들 직접 보면서 동물들도 사람이랑 같이 뭐 아픔을 느끼고 그런 생명체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르게 첫 수업부터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안 하시고 일단 아빠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무서워하는 동물 있으면 아빠 무릎에 앉아봐. 그래서 이제 되게 친근하게 다가가시니까 아이들도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날 오후 박종인 씨의 일터를 찾았는데요.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종 설치류와 포유류, 파충류까지 좋게 수십여 마리는 돼 보이는데요. 비록 1인 기업이긴 하지만 충북 유일의 합법동물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만큼 직접 동물들을 수집해 사육하고 있는 거죠. 20종, 40종, 30종 정도 있고 마리수 저기 솔직히 파악이 안 되는 게 물론 일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동물들을 업무적으로만 대하는 건 아닙니다. 박종인 씨에게 동물들은 동료이기 전에 가족이라네요. 그 녀석은 이름이 뭐예요? 미미예요, 미미. 우리 파도. 큰아들에서 이름 지어줬는데 까마귀 이리 와. 쪼꼬야. 쪼꼬. 스카우트. 잉만돌이. 땅콩. 여기 토요일족이라고 하셨지? 네, 땅콩. 애들이 이름이 네, 다 있어요. 다 있네. 네. 이 녀석은 완두콩. 얘는 댕댕이. 이 녀석들이 봉이, 봉파리, 봉봉이. 그 사람도 태어나면 자기 이름이 있듯이 이 녀석들도 일단 생명이 있고, 그리고 제 자식처럼 키우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박종인 씨의 못 말리는 동물 사랑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랍니다. 네. 가족 대대로 동물을 좋아하는 게 우스갯소리로 유전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다네요.
그때 5살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도 공군 출신인데 공군에 보면 비행기가 들어가는 이글루라고 카고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비둘기가 특히 많은데 새들이 집을 되게 많이 지어요. 다 커서 이제 이소를 할 때 되면 애기들이 난 연습하다 떨어져요. 떨어지면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그걸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저한테 종민아 키워봐 그러시면 그때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이상한 게 저는 동물을 키우면 다 잘 되더라고요. 덕분에 아내는 일거리가 태산입니다. 밥 줄게, 기다려. 바쁜 남편 대신 동물 돌보기는 아내의 몫. 신혼 초 아파트 방 하나를 비워 닭장을 꾸몄던 남편이니 말려서 될 일은 아니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남편을 도왔다는 아내. 그러다 보니 동물들과 서서히 정이 들었다네요. 처음에는 저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 조금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얘네들이 이제 뭐 밥을 주거나 이렇게 만지거나 이러면 잘 따르기도 하고 잘 먹기도 하고 이러니까 힘들긴 해도 그래도 보람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동물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정말 난감하죠. 좀 가야지. 지난 설 무렵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는 광상닭 수남이. 요즘 이 아이 때문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남이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일단 병원은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먹이 활동 이제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 제가 포스피딩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회복되는 시기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관리를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고?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당시는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아닌 게 아니라 건강하던 녀석이 하루아침에 몸도 못 가눴을 때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었죠. 청주에는 수많은 동물병원이 있지만 다양한 종을 받아주는 곳은 이곳이 유일한데요. 아파도 당장 데려갈 병원조차 없으니 늘 애가 탈 수밖에요. 똑바르게 일직선을 걸어가지는 못해도 혼자서 걷기라도 하니까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정말로 많이 좋아진 거죠, 이제. 동물병원에서 돌아온 후 박종인 씨는 바로 퇴근을 했습니다. 삼남매. 다둥이 아빠는 집에 오자마자 아이들 손 씻는 것부터 챙기는데요. 얘들은 비누로 못 씻기 때문에 기름기 있으면 니네가 손을 씻고 와. 너희들 손을 씻고 와. 동물들과 어울리려면 청결은 필수. 특히 파충류는 더욱 그렇다네요. 그건 그렇고 집안에 무슨 뱀이 이렇게 많대요? 사무실도 그렇고 공간이 이렇게 넓지가 않고 협소하다 보니까 이원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있는 동물도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집을 소개할 박준원입니다. 뭐 먼저 소개해 줄 거야? 카멜레온이요. 와, 정말 카멜레온이네요. 카멜레온이 뭐가 좋은가요? 색깔이 변하고 혀가 길어요. 우리 동이하고 중이하고. 이어주는 동물 가족은? 작은 녀석이 동이고요. 큰 녀석이 둥이에요. 귀여운 친칠러입니다. 볼파이톤이요. 뭐라고? 볼파이톤이요. 요즘 인기 만점 애완용 뱀부터 집에 동물들이 많아서 아이들은 좋겠네요. 아이들이 조금은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떨어지거나 밥을 주거나 이거를 이제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명이 귀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동물하고 같이 함께하는 아이들이 되게 인도적이고 되게 정이 많으시고 사랑을 줄 줄 알아요. 동물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고들 하죠. 늘 동물들과 함께하는 사랑이 넘치는 가족. 박종인 씨 가족은 차고 넘치는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정도라네요. 애기들,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행복과 즐거움을 좀 주고 싶고 이제 우리 애기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오손도손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이자 가족인 동물들과 함께 연일 승승장구.
애니멀 파파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네,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애니멀 파파, 동물들의 아버지 같이 보입니다. 또 댕댕이, 봉봉이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모습이 참 자상하고 사랑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또 어린이들이나 노인분들을 찾아가기도 하는데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나 볼파이톤 등 이 쉽게 만날 수 없는 동물들을 직접 만질 수도 있어서 이 함께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 여러분의 봄 감성 컬러들 문자로 받아봤는데요. 4942님, 1521님, 4460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조금 낮게 느껴질 거라고 합니다. 네,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다고 하고요. 대기가 정체돼 있어서 미세먼지 수치가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미세먼지 수치 꼭 확인하시고 미세먼지 마스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차별화된 스피닝 전문 센터 SH 피트니스와 함께합니다. 놀랍게, 심플하게, 일상을 바꿔놓을 새로움. 대한민국 넘버원 디지털 뱅킹 KB 스타뱅킹. 우체국 왜 가세요? 저금통 꽉 차서 저금하러 가려고요. 연금 하나쯤은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좋은 통장이 있대서. 아, 우체국에 금융하러 가시는구나. 우체국 금융을 합니다.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청소 후 초미세먼지, 청소기 때문이다. 파워 흡입은 기본. 초미세먼지까지 99.99% 제거. 일렉트로룩스, 건강한 숨소리까지 책임지다. 일렉트로룩스. 마침내 앰플의 상식을 다시 쓰다. 메디힐 마스킹 레이어링 앰플. 아까 바른 선블로 아직 남아있을까? 차단력은 기본, 지속성까지. 태양 앞에서도 시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AHC 선스틱. 실제 가정 환경에 대한 연구들은 집안에 먼지가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슨에서 가장 빠른 디지털 모터 V10을 발명했습니다. 이 모터를 장착한 혁신적인 진공 청소기가 카본 파이버 필라멘트로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제품 전체에 적용된 필터 시스템으로 0.3 마이크론 크기의 미세먼지를 99.97% 잡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집안을 제대로 청소할 수 있게 해주는 특허 기술입니다.